자, 우선 오늘 뭐 국내 주요 뉴스 조금 몇 가지 좀 짚고 가겠습니다. 전우원 씨가 내일 새벽에 아마 지금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네. 아마 새벽에 5시쯤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한다 그래요. 그래서 5.18 재단하고는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.18 재단하고는 SNS를 통해서 네.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긴 합니다. 네. 어쨌든 뉴욕에서 그 유튜브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가족들이 그 뭐 병원에 이 강제로 입원을 시켜서 사실상 자유롭게 행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.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아마도 이 전두환 일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. 일단 한국에 본인이 스스로 귀국한다고 하고 첫 행보로 지금 5.18 광주를 지금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전우원 씨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단순한 치기 우발적인 행동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. 네. 그래서 그동안에 전우원 씨를 마약쟁이 또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었던 또 국내 언론이 네. 우리 이 전우원 씨의 귀국 이후에 또 어떤 식의 보도를 내보낼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도 담사에서는 전우원 씨가 귀국을 하고 나서 가능하면 한번 만나볼 생각이죠. 네. 네,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하고 연락을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 귀국하면 제 번호를 아니까 네. 전우원 씨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국회에서 혼났나 봐요. 정순신 아들 학폭을 몰랐을 리가 없지 않냐. 뭐냐면 검언 유착 사건 때는 우리 권순정 대변인, 대검의 권순정 대변인이랑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기획관 손준성 이렇게 세 사람이 카카오톡 방에서 검언 유착에 한동훈이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알았냐. 그때는 윤석열 최측근이라고만 나왔는데 한동훈인지 어떻게 알았냐. 그때는 그 얘기를 나눴던 거예요, 같이. 근데 이거는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. 모를 리가 없죠. 네. 기본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일선에 있는 검찰에서 자기하고 거의 같은 한솥밥을 먹던 정순신 관련된 KBS 보도를 서울중앙지검 명색이 특수부를 총괄한 한동훈이 몰랐다. 네. 그럼 뭐 상식적이지 않죠.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.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런 질타를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. 근데 오늘 뭐 거꾸로 본인이 또 이번에 헌재 결정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거꾸로 큰 소리를 친 모양입니다. 네. 본인이 반성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민주당 보고 반성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들의 머리에는 이 기본적으로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, 보니까. 그렇죠. 검사들은 반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걸로 확고하게 그런 고정관념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. 네. 상대방의 잘못을 최대한 부각한다. 부각한다. 네. 그러면서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이게 깜짝 놀랐는데 뭐 업무 추진비를 굉장히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쓴다. 이런 분기 4분기 때 500만 원 썼다 그러면서 굉장히 적게 썼던 것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던데 작년에 특활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이 기사는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. 네. 특활비는 늘고 업무 추진비는 줄은 거예요. 특활비는 감춰도 되는 돈이고 그렇죠. 업무 추진비는 그러니까요. 공개를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. 그래서 남들 눈에 띄는 돈은 최대한 줄이고 남들 눈에 안 드러나는, 특히 국회에서 안 들여다볼 수 있는 특활비는 또 이 업무 정보공개 청구에도 보여주지도 않아요. 소송에서 받을까 말까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업무 추진비는 무조건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지.
그 업무 추진비가 전임자의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게 꼭 반드시 자랑할 그쵸. 만한 일은 아닌 거거든요.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. 그래서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반증이기도 하고. 누구 만날 때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안 쓰고 사비로 쓴다는 겁니까? 아니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특할비를 쓴다는 겁니까? 네. 특할비 자꾸 늘어나는 게 이게 더 안 좋죠. 그렇죠. 네. 드디어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그 여의도 연구소장인가요? 거기서 이제 한동훈을 지금 뭐 MZ 세대 아마 뭐죠 X 세대 뭐 제일 성공한 뭐 남자 뭐 비슷하게 해서 내년 총선에 그 꼭 출마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동훈의 출마설을 이제 띄우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결국 다시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이 전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속이 보이죠. 네. 예. 이 와중에 그 이제 곧 다음 주면 제주 이제 4.3, 4월 3일 제주 4.3이 이제 다가오는데요. 희생자 추념식이 있습니다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배를 한다는데 가야 될 사람은 정작 저기를 불참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. 제주도민들에도 가슴이 또 예. 예. 최근에 왜냐하면 태영호 의원이 제주도민들의 그 가슴에 또 한번 상처를 또 후벼 팠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마저도 안 간다 그러면은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제주도의 아픔을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제주 생각합니다. 4.3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가에 의한 그 무고한 양민 학살이지 않습니까? 네. 이건 아무리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죄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인데 이것도 뭔가 그 이념, 그 용공몰이 속에서 그 제주 4.3을 위치 짓는 게 아닌가 이제 매우 걱정이 요즘 됩니다. 네. 예. 그리고 요 이제 삼자 변제안 일본 이 강제 동원 관련한 삼자 변제안에 대해서 정부의 삼자 변제안은 거부하고 우리 피해자분들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압류에 들어가겠다고 네. 국내 재산에 대해서라도 압류에 들어가겠다라는 기사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저거는 뭐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좀 저분들의 재단을 권리. 만들어서 거기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후원을 한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다? 뭐 얼마든지 도우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로 변제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가해자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이 돕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도와라는 거예요. 그런데 가해자 일본 기업들이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가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마치 뭔가를 다 해결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득을 하려 한다면은 전혀 이건 어떤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. 네. 그다음에 이 제3자 변제에 동참한 그 기업들 명단은 좀 반드시 좀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네. 밝혀내고 이 기업들이 자신의 의무 없는 기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임과 직결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미르 비슷해요, 미르. 그렇죠. 네, 그래서 박근혜 때 미르랑 비슷해요. 그래서 이제 수리남 이쪽에서 지금 이제 이 강제동원 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 제3자 변제에 그 참여한 의무 없는 기부 그 행위에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제3자 변제에 참여한 기업들을 네. 상대로 한 그 배임죄, 시민 고발 네. 이것도 한번 같이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좋은 생각이고요. 그리고 우리 일본 얘기 하나 더 하죠. 롯데. 롯데 거의 일본 기업이죠. 그렇습니다. 한국에서 돈을 벌고 일본으로 1,000억, 작년에만 1,000억을 배당을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저 롯데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보면은 그 비상장 기업들이 많아요. 네. 비상장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
상장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 주식을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배당 이득이 아무래도 이 주주들 소액 주주들한테 이제 골고루 간단 말이죠. 네. 예, 그런데 롯데는 되게 이 비상장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이 대부분 롯데 기업들은 주주가 아주 소수예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으로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긴 하지만은 이 결국은 롯데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그 기업의 성장이 곧 많은 소액 주주들과 함께 그 성장의 과실을 나눠야 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부 이 주주들 롯데의 그 사주 일가들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일본으로 더군다나 이제 이익이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좀 기업에 뭐를 해줘도 뭐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본산 해산물이요, 수산물이 벌써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. 일부는 지금 원산지 표기까지도 안 하고 있다 그래요. 네. 이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 봐요. 가리비나 멍게, 방어는 7월부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허위로 아마 국산 등으로 아마 표기가 안 되는 형태로 일반 시중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저 가리비 조개 값이 굉장히 싸졌고 네. 굉장히 흔하게 뭐 음식점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왠지 모르지만 저 후쿠시마 네. 원전 사고 이후에 저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좀 둔갑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까지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뭐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실제로 국산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네. 일본산으로 이건 국산으로 둔갑한 게 아니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굉장히 커질 거고 네. 이거는 연쇄적으로 국내 수산업계에 그래서 심대한 타격을 단순히 일본 수산물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심각하게 좀 우려가 됩니다. 저는 일단 수산물 정말 좋아하는데 네. 못 먹을 것 같아요. 큰일이죠. 네. 특히 일본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132만 톤 규모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동해랑 이렇게 2년 내로 뭐 2년 후 일시적으로 유입되다가 4년에서 5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요. 너무 무섭네요. 네. 그런데 뭐 일본은 이제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네이밍을 바꾸면서 부산시랑 비슷한 지금 행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.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어디까지 약속하고 왔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국내 소비자들의 이제 우려들을 전달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뭐 되돌릴 수 없는 기정 사실로 전제로 해서 정부에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냥 대책을 그렇죠.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죠.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산시장에서도 오염수 방류 시에 이 수산물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 이렇게. 네. 마케팅 있다는 비용 거죠. 3천만 원을 썼다 그럽니다. 네. 네. 국민들이 그런데 돈 쓰는 걸 과연 허락할까요? 네. 부산시도 각성을 하기 바랍니다.